킬러 문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6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특히 수학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학과 국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도 15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EBS 대표 강사인 정재원 선생님과 6월 모의평가 결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수학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수능의 경우에 전년도 수능 수학에서 한 900여 명 가까운 만점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6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니까 한 600여 명 정도로 한 3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시험 본 학생들의 어떤 공부 준비도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에서는 다소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의 경우는 확실하게 좀 어려웠던 편이다. 예, 그런데 이 킬러 문항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과목이죠. 국어는 조금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지난해 수능보단 표준 점수 최고점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정작 이 만점을 받은 학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국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 또 쉽게 출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이제 국어의 특징상 어떤 지문이 학생들에게 나와서 학생들이 그 지문을 얼마나 어려워하거나 또는 쉽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가 어떻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날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년도 수능 국어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만점자가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또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학생들이 국어 공부에 대한 좀 익숙함,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 외에 전체적인 학생들이 국어 공부에 대한 어떤 실력이 아직 연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의평가니까요. 어떤 체감 난이도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좀 다양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은 어렵게 또 국어는 쉽게 출제가 되면서 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1점이나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15점 차이가 나는데요. 문이과 유불리 논란 또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 논란은 올해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이미 수학하고 국어에서 이제 최고점을 보여주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숫자가 문과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보다는 이과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에 많이 포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그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당연한 결과라면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 점수 차가 많이 벌어졌다 또는 덜 벌어졌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6월 모의고사고 6월 모의고사의 성격은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올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약간 이제 난이도 테스트 비슷하게 약간 던져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유형을 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태를 보고 9월 모의고사 때 좀 더 조절을 하고 또 9월 모의고사를 또 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단순히 전년도 수능에 발생했던 문제가 올해도 또 발생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좀 이른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걱정하기에는 이르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국어의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의 어떤 선택 비율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의 점수를 환산할 때 그 선택한 집단의 평균점을 넣어서 환산해주는 그런 수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 학생들 수준, 그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준이 화법과 작문이나 확률과 통계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집단이고, 그래서 평균점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그 채점 방식에서의 유리함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언어와 매체나 미적분을 보게 된다면 나도 그 유리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옮겨져 가긴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미적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공부의 난도가 확률과 통계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옮길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쉽게 실천으로 옮겨지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옮겨지는 경향성들은 있고, 아마 내년이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에 응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대거 뭐 민족의 이동처럼 뭐 이렇게 옮겨져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될지 굉장히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으면서 변별력을 갖춘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초유의 관심사고, 사실 현재 6월 말 아닙니까? 이제 지금 한참 9월 모의고사 출제 진행 중인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킬러 문항을 없애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킬러 문항이라고 이제 불렸던 이런 문항들이 교과서 밖에 있는 뭐 아주 어려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잖아요.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뽑아내려고 아마 고민하시지 않을까.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는 결국 교과 과정 안에서의 어려운 문제만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더 득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시험까지 남은 시간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네, 수능이라는 시험은 채점 방식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적인 채점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나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해마다 나오는 그 난이도와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결과의 그 위치에 따라서 늘 이제 바뀌는 게 수능 성적의 그 상대평가의 위치인데요.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또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좀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공부에 좀 집중하시면서 특히 이제 킬러 문항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면 손해가 크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고 기본적인 공부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들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끝까지 마무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